4월 18일 KBO NC와 하나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틀 연속으로 전부 올킬을 하면서 최근 적중률이 생각보다 괜찮죠. 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만큼 더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팀의 2차전 경기 역시도 NC가 타격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며 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선발 싸움에서부터 큰 차이가 났는데 이 NC 선발의 송명기 선수는 6이닝 동안 1실점을 해주면서 두 경기 연속 좋은 호투를 했다고 보여지는 반면 이 김범수 선수는 선발 투수로 출전하였지만 이 제구가 계속 흔들리면서 2.2이닝 동안 3실점으로 빠르게 강판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올라온 불펜들을 차례대로 공략하면서 득점을 올린 NC 타선이고 이 한화에서는 오랜만에 정우람 선수가 컨디션 점검차 등판하여 0.2이닝 무실점 투구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 두 팀은 타격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NC가 지난 시즌 보여준 포스트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기 시작한 만큼 이 한화가 이번 시리즈 수입패를 당할 가능성은 꽤 높아진 상황인데 이 3차전의 흐름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팀의 3차전 선발 투수는 NC는 이재학 선수와 이 하나는 카펜더 선수가 나오게 되었죠. 이 이재학 선수는 이번 시즌 1번 한 번에 선발 투수로 출전해서 이 3.2이닝 동안 6실점으로 여전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등판은 한 차례 로테이션을 건너뛰고 등판하는 이재학 선수인데 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죠. 지난 시즌 하나 성적은 이 4번의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22.2이닝 동안 5실점 2승 1패로 평균 자책점 1.99로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난 시즌 유일한 호투를 기록한 팀이 하나이고 이 커리어 내내 하나전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이재학 선수이죠. 커리어 내내 하나전에 22번 등판해서 15승 3패 병어율 2.92로 이 커리어 성적에서도 굉장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화 타자들은 언더핸드 유형 투수들을 상대로는 참 약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이재학 선수가 좋은 기억이 많은 한화를 상대로 과연 이번 시즌 첫 투구 부진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내일 NC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상대팀 카펜더 선수의 경우에는 시즌 2차례 선발 등판해서 11이닝 동안 단 1자책점 굉장히 잘 던졌는데도 아직 승리가 없죠. 0.8이라는 굉장히 좋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 연속 호투를 보여주면서 KBO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카펜터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구도 안정적이고 탈삼진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준수한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차례 상대팀이 타격이 기복인 심한 신세계 그리고 자완투수 상대로 약한 두산을 상대로 기록하였고 NC도 이번 시즌 자완 상대 팀 타율은 전체 꼴찌를 기록할 만큼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타격감이 물오른 NC 타선을 카펜터 선수가 이 자완에 약하다라는 그런 요소 하나로 잠재울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것 같죠. 이 첫 등판과 두 번째 등판에서 9종 9사율에서 이 변화를 주면서 다양한 패턴의 투구를 보여주고 있는 카펜더 선수인데요. 특히 슬라이더가 상당히 좋은 카펜더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 슬라이더 승부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 만큼 이 NC 타선을 이 카펜더 선수가 잠재워야만 하나에게는 분명히 승산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 팀의 불펜 운영을 본다면 NC는 1, 2차전 모두 경기 초반부터 타자들이 힘을 내주며 이 불펜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여유로운 상태입니다. 이 핵심 불펜들도 모두 아낀 상황이고 이 컨디션 점검차 올라온 불펜들이 투구를 한 이 NC 불펜이었죠. 하지만 이 NC 불펜은 아직까지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불안한 모습이 많은 게 사실인 만큼 이 접전 상황으로 경기가 흐른다면 이 필승조 불펜이 크게 믿음직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차전 같이 경기 초반 점수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후반으로 흘러간다면 분명히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조금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 NC의 불펜이죠. 이 하나 불펜 역시 1, 2차전 모두 이 경기 초반 분위기를 빼앗긴 상황에서 이후 올라온 불펜들도 NC의 불방망이를 버텨내지 못하고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즌 초 이 불펜들이 좋아 보였지만 점점 갈수록 정우람 선수와 강재민 선수를 제외하면 크게 불펜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보이지 않고 있죠. 이 불펜에서의 좋은 활약으로 선발 투수로 등판한 김범수는 2차전에서 크게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 정우람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등판하여 이 컨디션 점검을 하였고 좀처럼 정우람 선수에게 세이브 기회가 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의 불펜이죠. 내일 카펜더가 긴 이닝을 끌어주고 중간에 다리를 누군가 한 명이 놔주었을 때 이 정우람 선수까지 세이브 상황이 올라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되는 이 하나의 내일 불펜 사정인 것 같습니다. 두 팀의 3차전 경기를 예상하자면 지난 시즌에도 부진한 상황에서 하나를 상대로는 꼭 1인분을 해주었던 이 이재학 선수였는데요.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재학 선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투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번 시즌 자완에게 다소 약했던 이 NC 타선이 2차전 자완 김범수를 공략을 했지만 이 제구가 흔들려서 무너진 것이지 이 자완의 공을 잘 쳤다라고 보기에는 이 어려운 NC 타선이죠. 기본적으로 제구가 되는 만큼 카펜더 선수는 NC 타선을 상대로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이 3차전은 선발 싸움에선 다소 팽팽한 흐름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 두 팀 모두 출전 가능한 불펜은 여유로운 만큼 이 투수전 양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이 되는 것 같죠. 따라서 내일은 이 저득점으로의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KBO LG와 두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팀의 2차전 경기는 두산이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시리즈 타이를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특급 외인이면서 자원투수 이 수아레즈를 상대로 경기 초반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두산 타자들이 집중력을 보였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이 수아레즈 선수를 3이닝 3실점으로 강판을 시켰지만 이후 LG 불펜들을 상대로는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한 두산 타선이었고, 이 LG 타선 역시 최원준 선수에게 김현수 선수의 솔로 홈런을 제외한다면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이 두산 투수들에게 꽉 막히며 4안타밖에 기록하지 못하였던 2차전이었죠. 2차전도 두산은 13출루를 하였지만 이 3득점에 그치면서 출루에 비해 여전히 득점력이 아쉬운 상황이고, LG 역시 답답한 타선을 또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시리즈 계속해서 답답한 타선을 보여주는 만큼 이 3차전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3차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팀의 3차전 선발 투수는 LG는 이민호 선수, 그리고 두산은 미란다 선수가 선발로 확정이 났죠. 이 이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데뷔해서 4승 4패 평균 자책점 3.69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제구가 다소 흔들리는 부분은 아쉽지만 공 자체의 힘이 굉장히 좋았던 이민호 선수였습니다. 지난 시즌 두산전 성적은 2번 선발 투수와 2번 불펜 투수로 등판해서 14이닝 5실점, 승리 없이 1패 평균 자책점 2.57을 기록했던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민호 선수였습니다. 이 대부분의 두산 타자들에게 강했던 이민호 선수인데, 이 내일 경기 역시도 제구가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이 두산 타자들이 이민호 선수를 공략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보여지는 게 좀 더 팩트인 것 같죠. 이 투피치 유형인 만큼 직구와 슬라이더는 피안타율이 낮지만 이 가끔 던지는 커브가 다소 불안정하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첫 등판하는 이민호 선수가 지난 시즌과 얼마나 이 달라진 모습을 경기장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이 2년차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이 상대 두산 미란다 선수는 2번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7.1이닝 동안 1실점을 기록하며 1승 0패 평균 자책점 1.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KT전에서 2.1이닝만을 소화하고 내려갔는데 갑자기 제구가 너무 흔들리면서 그대로 교체되고 말았던 이 미란다 선수였죠. KT전에서는 볼넷 4개와 삼진 3개를 속아냈지만 안타 5개와 2.1이닝이라는 굉장히 부진한 성적 속에서 강판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이 내일 경기 역시 제구가 흔들리지 않아야 1인분은 책임지고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되는 미란다 선수인데요. 이 두 번째 등판에서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탓인지 전체적으로 모든 구종의 구속들이 낮게 나왔고, 이 직구 구속은 무려 3km나 낮게 나왔다라는 점은 이 직전 등판만큼은 분명히 컨디션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임팩트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던 만큼 계속해서 아쉬운 활약이 나온다면 KBO에서 성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인 이 미란다 선수이죠. 과연 내일 투구에서 직전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을 다시 팬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팀의 불펜 상황을 보면 먼저 LG의 불펜은 2차전에 수아레즈가 3이닝만 던지고 내려간 이후 이 송은범, 김윤식, 진해수 이 선수들이 차례로 올라오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산의 타격감이 초반 이후 식으면서 불펜들이 큰 무리 없이 경기를 잘 마무리를 지었던 이 LG의 불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이 2차전에서 핵심 불펜들이 모두 휴식을 취한 만큼 이 3차전에서는 또다시 필승조 등판은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죠. 따라서 리드만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강력한 LG의 불펜이 이 경기를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 반면 이 두산의 불펜을 본다면 2차전에서 선발 최원준 선수가 6이닝을 책임져 주었고, 이후 2점차 리드 상황에서 필승조 박치국, 이승진 그리고 김강률 선수가 차례로 등판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시즌 실점이 없는 3명의 불펜 투수인데요. 하지만 박치국 선수와 이승진 선수가 1, 2차전에 모두 등판하며 이 투구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3차전에 또다시 등판할지는 미지수이고, 이 미란다 선수가 길어야 5이닝 정도만 책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이후 출전하는 불펜 투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팀의 3차전 경기를 예상해보자면 이번 시리즈 너무나도 타격감이 식어있는 두 팀의 타자들이죠. 이 출루는 하지만 대량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두 팀인데요. 이 3차전 등판하는 이민호 선수가 큰 문제만 없다면 5이닝 2실점 이내로 경기를 책임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며, 이 미란다 선수는 직전 경기와 얼마나 달라진 제구를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주중 시리즈에서 특금 저한 요키시 선수를 한 차례 공략한 적이 있는 LG 타선인 만큼 미란다 선수의 공 역시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두산 필승조 불펜 박치국 선수와 이승진 선수가 이 연투를 한 만큼 3차전 출전이 불투명한 반면 이 LG는 필승조들이 모두 이 등판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투수력에서 LG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이 LG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KBO 롯데와 삼성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 두 팀의 2차전은 삼성이 1회부터 상대팀 선발 프랑코 선수를 몰아붙이면서 무려 8득점을 뽑아내며 경기 초반 승기를 확실히 잡았던 삼성이 1회 초 찾아온 무사말로에서 이 무득점에 그치며 추격을 하지 못한 롯데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며 경기의 흐름이 일찌감치 결정이 났었습니다. 이 프랑코 선수는 3경기 만에 좋지 못한 투구로 무너졌고, 백정현 선수는 어떻게든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2승을 기록했죠. 이 삼성은 무려 25번의 출루를 이루었고, 이 롯데는 1회 이후 별다른 출루를 하지 못하며 이 8출루의 무득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롯데는 또다시 좌완 투수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시즌도 이 좌투수의 승부에게서 계속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삼성은 최근 타격감이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득점권에서 오늘과 같은 경기를 보여준다면 더 많은 득점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삼성의 타격이었죠. 팀의 3차전 선발 투수에는 롯데는 박세웅 선수, 삼성은 원태인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 박세웅 선수는 이번 시즌 2번 선발 투수로 출전해서 11.2이닝 동안 4실점을 기록하며 1승 0패, 평균 자책점 3.0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직전 기아에서의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따내었던 이 박세웅 선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시즌 원정에서 부진했지만 이번 시즌 2번의 등판 모두 이 원정 경기에서 등판 경기지만 모두 좋은 투구를 보여준 만큼 이번 시즌은 이 홈과 원정의 기복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이 박세웅 선수의 지난 시즌 삼성전 성적은 이 4번의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17이닝 동안 16실점을 하면서 굉장히 부진했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홈에서는 10.1이닝 동안 7실점으로 이 나름 선방을 했지만 지난 시즌 삼성 상대로는 굉장히 고전했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박세웅 선수이죠. 이번 시즌 박세웅 선수의 달라진 점이라면 지난 시즌보다 이 벌크업을 하면서 확실히 구속이 지난 시즌보다 올라온 모습을 보이면서 이 9위로 상대 타자들을 이겨내고 있는 박세웅 선수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즌 확실히 피안 타율이 낮아진 거를 볼 수 있는데, 이 9위로 상대 타자를 이겨내는 것은 분명히 데이터로도 나오고 있는 사실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만큼 박세웅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부진했던 삼성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인 원태인 선수는 이번 시즌 2번 선발 투수로 출전해서 11이닝 2실점, 1승 1패, 평균 자책점 1.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시즌 출발은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원태인 선수이죠. 직전 하나전에서 자신의 커리어 첫 2자릿수 삼진을 잡아내며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전 하나전에서 이번 시즌 폼이 절정이란 것을 분명히 재확인시켜준 원태인 선수의 투구였죠. 이 원태인 선수의 지난 시즌 롯데 성적은 4번의 선발 투수로 출전해서 26.1이닝 동안 17점, 1승 1패, 평균 자책점 2.73을 기록하며 이 롯데전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원태인 선수입니다. 특히 사직 원정에서 14.2이닝 동안 1자책점만 기록할 만큼 이 원정구장에서 가장 뛰어난 투구를 보여주었던 이 원태인 선수였죠. 특히 롯데 중심 타선 중 이대호 선수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타자들에게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번 시즌 투구를 보면 지난 시즌과 구속은 그렇게 차이가 없는 원태인 선수인데, 이 체인지업의 비율을 상당히 느린 부분이 달라진 투구입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도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상당히 낮았던 만큼 이번 시즌도 이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면서 상대 타자들의 헛스윙을 유도하고 있는 원태인 선수이죠. 이 직구는 다소 피안타율이 높지만 그래도 체인지업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가진 이 원태인 선수인 만큼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즌 초에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팀의 불펜 상황을 본다면 먼저 롯데는 2차전에서 경기 초반부터 선발 프랑코 선수가 무너지면서 이후 여러 불펜들이 출전하여 투구를 하였고, 경기 후반 2.2이닝은 타자들이 경기를 마무리할 정도로 불펜은 나름대로 아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롯데 불펜이죠. 따라서 3차전에 불펜 선수들이 등판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만큼 이 선발 박세웅 선수가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마무리 김원중 선수까지 가기가 얼마나 불펜들이 이 실점을 잘 조절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 이 롯데의 불펜 상황입니다. 결국 이 김원중 선수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누군가가 잘 해줘야지만 롯데는 마무리를 잘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삼성의 불펜 상황을 본다면 삼성은 1차전에서 불펜들이 역전을 당하면서 무너졌지만 2차전에서는 선발 싸움에서 큰 격차를 보여주며 이 선발 백정현 선수가 6회까지 책임진 후 내려간 시점에서 11대 0으로 앞섰던 만큼 롯데 입장에서는 이 추격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등판한 3명의 불펜들이 모두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죠. 이 삼성도 3차전에서 모든 불펜들이 출전 가능한 만큼 이 두 팀의 3차전은 이 아마 선발들의 역할에 따라 불펜 운영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의 3차전 경기를 예상해보면 3차전에 등판하는 선발 투수들 모두 이번 시즌 확실히 초반 이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선수들입니다. 이 박세웅 선수는 지난 시즌 원정 약점을 이번 시즌 극복한 모습을 보여준 만큼 홈에서는 더 좋은 투구가 기대되는 시점이고, 이 원태인 선수도 사직 원정에서 워낙 강했고 체인지업이 더 좋아진 만큼 상대 타자들이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3차전 경기는 두 선발 투수들의 호투가 예상되는 매치죠. 이번 시즌 폼이라면 경기 초반 한 명이 우르르 무너지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이 두 팀 모두 불펜들이 출격 가능한 상황인 점, 그리고 두 팀의 득점력은 기복이 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많은 득점이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따라서 내일 경기
당기는 이 저득점으로의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